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그동안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로 최초의 암호화폐 들인 이케시와 비트 골드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 하면 당연히 블록체인이지만 사실 블록체인 이외의 비트코인 기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모든 강의를 블록체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두의 블록체인 강의 역시 비블록체인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포함하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쭉 보신 분들에 의하면 이미 제가 꽤 많은 블록체인 강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리부트 되었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전에 제 생각과 지금 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사견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화폐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일한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즉, 철수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장부랑 영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장부가 완벽히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간에 분산된 환경에서는 서로 간의 장부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모두 실시간성으로 동기화되려면 사실상 한 곳에 집중된 서버에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느 하나의 대표적인 컴퓨터가 존재할 수 없는 모두가 동등한 노드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는 노드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노드에게 모두 전파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드가 100대 정도밖에 없으면 이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포스라고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FT, 비잔티움 폴트 토러런스라는 시스템을 쓰는 방식, 뭐 PBFT 같은 그런 방식은 그런 알고리즘은 이 시스템들은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고사양의 서버에서만 비슷한 사양의 서버끼리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간접 민주주의의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람이 몇백 명이 채 안 된다면 그날 회의를 해서 모든 안건들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뭐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찬반의 결과를 모두 취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실시간으로도 자리에서 손드는 것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현재 분산 시스템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장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수의 특권이 있는 서버만 장부를 가지는 방식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모조품을 만들 수가 있으며 심지어 이 모조품의 퀄리티가 진품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서 위조 지폐와 퀄리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디지털이라는 공간은 단지 0과 1의 조합으로 즉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신호며 이 신호라는 것의 퀄리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명적인 문제점을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케시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고 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중앙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비트코인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비트골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토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특화된 합의 방식을 통하여 분산이 가능한 구조로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 등장한 다양한 서비스 및 기존에 불가능했던 구조의 개편이 가능하기에 블록체인은 인터넷만큼 혁명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채택한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입니다. 흔히들 사토시가 블록체인을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91년도 과학자 스튜어트 하버와 스카 스토네타에 의해서 제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4년 전인 2004년도에 특허권이 만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사토시는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숨겨졌던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여 비트코인에 녹여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하게 노웨어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비탈릭 부텔린이 만들었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골드를 만든 닉 자브가 만든 거랑 유사한 케이스인 것이죠.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 신기술에 대한 뭐 대부분의 정의는 그 무엇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마치 소련보다 먼저 달로 간 미국이 달나라의 성조기를 꽂는 행동과도 같이 신선하면서도 발전이 무궁무진한 기술에는 온갖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녹여서 정의를 선점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수많은 협회들이 각자 자신만의 해석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협회에 대한 정의보다는 집단 지성인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된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 막상 위키에 저기도 읽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정의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P2P, 즉 피어2피어, 사람 대 사람 혹은 컴퓨터 대 컴퓨터가 직접 서로 간에 통신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원장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게끔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하여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동등하며 특권이 없이 정보를 장악하여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즉 데이터 인티그리티, 데이터 무결성을 가질 수 있으며, 또 하나는 P2P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비트코인의 구조를 개념화한 것인데, 이 그림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분들은 사실 이 기술들을 하나씩 파고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된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바로 거래 내역들인 장부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블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거래 내역 집합, 그 다음에 거래 시간이 적혀 있는 타임 스탬프가 있고요. 거래 내역들이 트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머클 루트라고도 하고요. 머클 트리 구조,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난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만들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가계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을 체인처럼 엮었다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거래 내역들인 장부의 집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10분 동안 일어난 거래의 기록을 하나의 블록에 담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은 가계부의 그 책 같은 가계부 책의 공책의 한 페이지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다만 이 가계부에는 내가 쓰는 기록만 적는 게 아니라 남들이 거래하는 내역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적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가계부는 일반적인 가계부는 페이지에 적혀 있어서 가계부의 페이지가 모두 뜯겨도 페이지 순서를 보면서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게는 그런 페이지라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블록들은 이전의 해시 값을 현재 블록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정보의 블록을 요약한 어떤 한 문장을 다음 블록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치 퍼즐을 껴 맞추는 것처럼 블록들을 모두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해시 값으로 연결을 한다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이 해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열들을 일정한 길이의 암호화된 값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은 해당 블록의 모든 거래 내역들을 일정한 길이의 암호화된 값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 압축된 값을 다음 블록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블록에 갖고 있는 이 D7926B9A라고 하는 이 값들은 이 이전 블록의 장부의 모든 거래 내역들을 압축한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들이 모두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이 모인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체인처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말이 이처럼 사실 되게 간단한,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정의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 번의 영상을 다 담으면 찍는 저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져서 핵심 기술들을 좀 짧더라도 나눠서 찍을 생각입니다. 이상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